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학원 중독, 학원 의존증이라고 해서 학습 동기가 없다면 학원은 백해무익이라고 정했습니다. 굉장히 주제가 무겁죠? 예. 많은 아이들이 그냥 학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필수. 그러니까 요즘엔 학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원래는 바로 내일이면은 입학이고 새 학년을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주, 3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만한 그런 데들. 그러니까 학원은 지금 휴원을 하게끔 계속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서 많은 학원들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랑 또 다르게 이제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학원들이 아직은 다 이렇게 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학원장들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만큼 학원만이라도 열었음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같이 부합이 됐으니까 학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사교육이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원은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학원을 왜 보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원은 말 그대로 뭔가 배우고 새로운 뭐 경험을 하고 이런 취지로 아이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죠. 아주 어릴 적부터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예체능 중심의 학원을 좀 다녔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 교과의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장이 되고 요즘에는 대학 가서도 사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학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없다라면은 백해무익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고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학원은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습 동기도 없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체가 없는 아이들은요, 학원이 솔직히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아이로만 바뀌어지고 그냥 아이가 생각하지 않게끔 되고 의존도만 점점 높아지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찌됐든 뭐 사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일도 하고 있고 또 부모 교육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영혼 없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의 좀 특징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학원을 지금 다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 가서는 놀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학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라 이렇게 한다는 우픈 얘기도 있습니다.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막히는 게 있다라면 당연히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배움의 그 시간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본인이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원이
다 다니니까 나도 다니는 거고, 또 왜냐면 혼자 못 놀잖아요. 그런데 학원 가면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영리 쪽이니까 아이가 하나라도 오면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또 큰 문제는 이 교육이라는 거는 당장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요즘처럼 막 시험이 예전처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지 않잖아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집단식의 그러한 평가가 사라지다 보니 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에 더 학원을 보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하지 않게끔 그냥 분위기만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가서 벙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학원이라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학원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면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딱 끝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학년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는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으면은 2시간에서 3시간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 그러면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학원 숙제하는 게 전부예요. 숙제라는 거죠. 요즘엔 학교에서 숙제 많이 안 내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숙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한다 보면은 다 학원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에서는 숙제를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로 만이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식의 학습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에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려고 하는 그냥 끊임없는 그런 과정, 깊이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냥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스스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로 하고, 또 다른 건 또 하나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정답은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혼자 깊이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의, 정답 맞추기 위주의 공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내는 그 힘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 공부 정서나 공부 동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학원은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 동기, 공부 정서가 되어 있어서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게끔 하는 과정까지는 부모님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되신다라면 1대1 가외로 그걸 해결하셔야지, 그냥 일반 학원을 보내게 되면은 아이는 그냥 왔다 갔다 놀러 다닌다고 보셔야 돼요. 마지못해 학원 숙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숙제는 수동식의 100% 학습이다 보니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관찰하셔서 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욕 없이, 동기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체크가 된다라면 멈추시고 내가 정말 잡고 아이의 공부 습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쨌든 1대1 과외가 비용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아이랑 맞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1대1로 붙여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공부 습관이 될 수 있게끔, 아이 공부에 대한 정서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빼는 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가 중학교 거 수학을 뭐 한 번 돌렸어요, 2번 돌렸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 제가 현행 심화 다 체크해 보면은 다 몰라요. 기본 개념 자체를 이해 안 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학원에서 문제집 풀어보면서 한 번 돌렸다, 2번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해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학원을 계속 다닌다, 한 학원을, 이런 아이들은요 이미 학원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이의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이 학원은 끊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로봇처럼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뭐 큰 말 없으니까 잘 되겠죠? 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학원에 가 있으면 공부를 할 거다라고 믿으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나쁜 마음이거든요. 점검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내 아이 그렇게 깊이 고민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아니면 하루에 한두 시간 가 있는 학원에서 내 아이의 공부 태도와 공부 뭐 정서와 공부 습관이 형성이 된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의미가 있고 아이한테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막연히 그거를 안 하면 불안해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학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는 툴은 뭐냐? 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공부에 대한 의지, 태도, 뭐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지, 이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초등 고학년인 아이가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학원은 바꾸셔야 됩니다. 교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학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성적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학원을 바꾸려고 하는 부모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의 문제거든요. 성적이 안 나온 거는. 근데 이거를 학원의 문제, 학원의 이유로 돌리는 거예요. 학원이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학원을 바꾼다라고 해서 아이가 성적이 확 오를까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학원이 바뀌어서 좋은 선생님, 아이와 맞는 선생님이 이제 되셔가지고 아이가 학습 동기를 생길 수 있게끔 했다라면. 근데 그거보다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학원의 문제이기 전에 내 아이의 학습 태도, 학습에 대한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 의지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학원 자체를 한번 끊어보세요. 그래도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수동적으로 제발 학원을 보내지 말고, 특히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워킹맘들이라든지 이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습 동기나 학습 의지, 학습 그런 정서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면 이왕 투자하실 거면 보다 밀착형으로 아이의 공부 태도와 정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외 형태의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에 의지가 없는 아이들 그냥 다니는 거는요, 아이를 보다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일례로 저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뭐 내비게이션 없이도 지도 보고도 잘 찾아다니고 또 잘 다 기억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는 길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우리는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학원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아닌가. 맞는 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나를 수동적으로 생각 없이 만드는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학원이지 않을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만 하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히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필요해요. 그런 역할로서의 학원은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게 주가 돼서 그거에 100% 의존해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냥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지금의 인재는 어떤 인재를 원한다? 주도성과 자존감이 강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일단 교육이라든지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좀 길게 하는 게 사교육이라는 건 피할 수 없고 굳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도움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을 지출하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현명하게 이 학원을 잘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건 아이들에게 공부 동기와 공부 의지, 공부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느 정도는 형성을 시켜줘야 되고 그게 되어야만 학원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또한 부모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